저희는 일단 그 만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제품 소개, 그 다음에 역할 분담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작품 선정 이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6조 원인가 정도 이렇게 성장 그게 보인다고 해서 반려동물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5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란 말 뜻 그대로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필요한 비용도 기꺼이 주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반려 산업이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면서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하늘로 떠난 반려견 금피의 물건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신예술 시장에 기일을 맞아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러긴 했지만 힘들 때 그냥 안고 있으면 제일 힘이 돼주고 싶었던 친구 때문에 초상화를 그려주는 서재성 씨는 반려동물 전문 화가입니다. 한 달 수십 건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김지연 씨는 출근 전 강아지 스누피를 마중 나온 반려동물 유치원 직원에게 맡깁니다. 가시면 밥 먹는 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루 이용료는 25,000원인데 가족 같은 반려견인 만큼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출근하거나 그러면 강아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수록가 많을 수 있거든요. 백화점에는 반려동물 상품만 따로 진열돼 있고 보험, 상조 서비스까지 도입됐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관련 산업 규모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인구 변화로 2020년에는 시장 크기가 3배 정도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려동물 상을 뛰어넘어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가족의 돌봄을 받는 때가 오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반려동물의 삶이 저성장 시대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구현하려는 작품은 이제 카메라 실시간으로 이제 강아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어플로 이제 밥을 줄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기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하고 이제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료 거기 그 기존 제품에는 사료를 그램수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줄 때, 그러니까 뭐 10g 이렇게 아니라 한 번 이제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5번 이러면 모터가 5번을 돌아가서 그만큼 양을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정확한 양을 이제 주는 걸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내장이 돼 있어요, 기존 제품은. 그래서 약간의 시야가 조금, 그러니까 시야가 좀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진 않는다. 네,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돌아가는 카메라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성도고요.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2개를 써서 하나는 오픈CV와 MJ 스트리머를 써서 안드로이드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라즈베리 파이랑 노드.js를 써서 아두이노의 그 노드셀을 제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그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운영 체제로 전부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CV는 저희 이제 모션 디텍티브를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이제 인체 감지 센서나 그 다음에 서버 모터,
그 다음에 로드셀 같은 거를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은 저희 작품에 외관이 있어서 그거를 3D 프린팅을 하려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J 스트리머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오픈 CV랑 같이 쓰려고 하니까 그 사진으로 이제 해서 사진으로 이제 계속 전송을 하는 거여서 MJ 스트리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이거를 총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js는 이제 아두이노를 로드셀에 있는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한 부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일단 디자인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한 이 기본 틀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우드락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냥 외관,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관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로드셋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체 감지 센서 이렇게 3개를 두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모터를 둬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모터를 달아놔서 이 사료 구멍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동으로. 아니요, 자동으로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카메라랑 급식기랑 이제 2대 기술을 이제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저희 이제 웹캠을 사용해서 오픈CV로 모션 디텍팅을 써서, 그다음에 그 모션 디텍팅 된 거를 MJ 스트리머에 보내서 이제 안드로이드로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를 써서 이제 인체 감지 센서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3가지 놔가지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급식기인데요. 급식기는 저희 이제 그 외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 이제 로드셀이랑 그 서버 모터를 이제 해서 로드셀에 이제 입후문을 써가지고 만약에 뭐 10g이다 그랬을 때는 모터가 돌아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제어하기 위해 노드.js를 써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플인데요. 저희 이제 이거 그냥 배경화면이고, 이제 이렇게 크게 2개 라이브 스트림이랑 자동 사료 급식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역할 한 거고요. 최종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발표자는 여기까지야?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모터 컨트롤을 해서 ON을 누르면 모터가 이렇게 여기 원래 정상에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가서 사료가 계속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양이 차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모션 디텍팅을 해서 이제 MJ 스트리머로 이렇게 스트림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계속 그냥 그대로 뒀는데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케이스를 안 씌우고 그냥 두면은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다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케이스하고 카메라 돌아가는 건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여기에 감지하면은 몇 도가 돌고 여기에 감지하면 몇 도가 돌고 여기 감지하면 거기 센서가 네. 센서와 세기가 있고 네. 센서 사이에 칸막이로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센서 사이에 이렇게 케이스를 둬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그 센서가 이렇게 좀 넓어서 그걸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센서가 가능하면 한 개만 반응하게 네.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네. 왜 오픈CV도 사용하면서 카메라 영상에서 분석하지? 네. 저희가 초반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부품을 일단 구입을 했고 부품 구입한 이후에 이제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서 일단 부품을 산 거를 먼저 사용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거예요? 네. 그럼 칸막이를 하니까 정확하게 움직여? 네, 거의 한 90%? 네. 그러니까 한 조금의 오류는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 기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각도는 그러니까 아예 안 씌운 거랑 다르게 아예 안 씌운 거는 진짜 너무 막 팩팩 돌아가지고 그래. 네, 확인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케이스를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안정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냥 여기 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서 감지를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서 이제 저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를 안 했을 때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돌아가는 이유가 뭐였을까? 내 생각에 칸막이를 함으로써 그 반응하는 그 센서를 이제 제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칸막이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센서가 동시에 반응한다든가 그런 일이 잦았을 거고 네. 그랬을 때 두 센서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을 하는 부분의 코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센서가 1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0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네. 코드 두 개가 동시에 반응할 때 저희가 그렇게 원래 짰는데 그래도 계속 막 진짜 엄청 너무 민감하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짜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짜서 했는데 그게 너무 민감하게 돌아가서 하나씩만 해보자 그래서 그래도 너무 민감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이제 케이스를 씌워서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제일 그나마 네. 지금 센서에서 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야? 디지털 센서에서 오는 신호가 초음파 쪽으로 말고 초음파가 아니고 IR 센서잖아. 네. 예? 적외선 센서. 네. PIR 센서. 네. 거기서 오는 신호가 디지털이야? 디지털? 아날로그 아날로그야? 같습니다. 아까 그럼 0하고 1을 얘기했는데 0하고 1은 디지털인데? 네. 0하고 1을 바꿔줬나? 프로그램에서? 안 바꿔줬어? 잘 그냥 몰라?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이 코드는 누가 맡았어? 센서 값 읽어오는 코드는 누가 맡은 거야? 최민진 학생이 민진이? 하이로우로 만들어졌어요. 센서에서 하이로우로 들어와? 디지털로 들어오네. 응? 있냐 없냐만 알 수 있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있냐 없냐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호 세기를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센서 두 개가 반응하는데 누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헷갈릴 수밖에 없겠네. 카메라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지를 감을 못 잡잖아. 그냥 가운데 뭐 최적의 방법은 그냥 가운데 놓는 게 최적의 방법이겠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이제 오픈CV 모션 디텍팅이 바로 이제 스트리밍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네.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네. 이제 칸막이를 해갖고 하나만 반응하게 제한하고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없어 카메라가. 그렇지? 네.
그러면 놓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카메라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내장된 것보다는 아예 내장돼 있는 것 그 제품보다는 이제 좀 더 사각지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긴 하지. 네. 근데 오픈12를 쓰면은 좀 공부가 되게 좀 썼으면은 하는 점이 조금 아쉽네. 저희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수고들했어.